자, 이번에는 GIS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보. 먼저 이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정보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이 정보는, 즉 information, 이것은 GIS에서 데이터, 자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형이나 또는 3차원 공간상에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정보는 만들어질 때부터, 즉 생성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만들어져야 되고, 엄밀하고 공정한 취득 방법을 통해서 높은 정확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보를 활용했을 때 정확한 결론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보는 항상 현실에 맞도록 최신화, 즉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고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즉 옛날의 정보들은 현재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정보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GIS 정보는 크게 위치 정보와 특성 정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일부러 저는 정보라는 말과 자료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위치 정보에는 상대 위치 정보와 절대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이 상대 위치 정보는 소규모 지역 위치와 같이 좁은 지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모든 점들의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그러한 위치 정보가 되고요. 절대 위치 정보는 전 지구를 하나의 좌표계로 만들어서 이 위치만 알고 있으면 지구상에 어떤 점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위치 정보예요. 상대 위치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가상의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내가 그 점에서부터 동쪽으로 4m, 북쪽으로 2m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그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근데 그 기준점이 남쪽으로 10m가 옮겨졌어. 그럴 때 우리 위치는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위치가 상대 위치고요. 자, 절대 위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동경 127도 25분 35초, 그 다음에 북위 37도 21분 35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좌표는 지구상에서 쉽게 그 위치가 어딘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경과 북위는 뭐예요? 동경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 끊고 서쪽으로 180 끊었을 때 우리가 동쪽으로 180 끊은 것 중에 127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서 있다는 얘기고, 북이라는 거는 적도를 0으로 놓고 북극을 90도로 놨을 때 이 90등분한 사이에 어디에 38도 정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절대 위치 정보는 대규모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절대 위치 정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성 정보가 있죠. 이 특성 정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형 정보, 영상 정보, 그리고 속성 정보. 자, 이 도형 정보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도에 표현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도에는 점도 표현되죠. 그래픽 데이터입니다. 선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선과 선이 연결한 면 또는 면적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영상소, 픽셀, 그 다음에 격자셀, 그리드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지도에 사용되는 기호, 주석 이런 것도 역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정보는 항공기라든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가 영상 정보로 사용합니다. 대부분 영상 정보들은 수치 영상, 즉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이 돼서 우리 컴퓨터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ttribute, 속성 정보가 있어요. 이건 지도상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질, 그 다음에 지형 지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제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는 이렇게 구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지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 즉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지적도, 임야도 같은 지도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같은 책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림이나 그래픽 또는 영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도형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적도와 임야도는 도형 정보에 속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을
문헌이나 또는 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속성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같은 거를 속성 정보라고 파악하면 우리가 GIS의 데이터를 개념을 잡는데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위치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먼저 상대 위치 정보. 이 상대 위치 정보는 모형 공간 내에서의 위치 정보예요. 어떠한 규모를 작게 가져가는 그런 모형 공간 내에서의 위치 정보고, 또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위상 관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 지역의 기준값을 정하고 그 위치에서부터, 즉 기준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값이 변하게 되면 상대 위치값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적은 지역, 즉 좁은 지역에서의 위치 결정할 때 우리가 상대 위치 정보를 사용합니다. 아주 작은 지역인데 전 지구를 포함하는 좌표계를 쓰면 오히려 번거롭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지역에서는 상대 위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절대 위치 정보, 이거는 absolute 정보입니다. 즉 절대적인 거예요. 실제 지구 공간상에서의 위치 정보예요. 그래서 전 지구를 하나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위치를 잡는데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보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위치는 경도, 위도, 높이, 즉 3차원 좌표 값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픽스된 정해진 좌표계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좌표점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위치가 되죠. 자, 이제 위치 정보가 끝났고 특성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형 정보. 이 도형 정보는 지도에 표현되는 수치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지도의 요소를 설명합니다. 도형 정보의 요소로는 6가지가 있어요. 점, 선, 면 또는 면적, 영상소, 격자셀, 기호 또는 주석. 이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점. 자, 이 점은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기하학적 위치를 나타내는 0차원 또는 무차원의 정보를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절점, 노드라고도 얘기하죠. 끊어진 것. 요거는 점의 특수한 형태로 위상적인 연결을 하는 부분 또는 위상이 끝나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GIS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린 방법과 사지수 방법을 써요. 최근린 방법은 가장 가까운 놈들을 물리적인 거리를 찾아서 거리를 관측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고, 사지수, 쿼드트리 방법은 대상 영역의 하부 면적, 밑으로 가는 것들, 이게 존재하는 점이 얼만큼 있는지 변이나 밀도를 분석함으로써 특성을 찾아내게 되죠. 그 다음에 선. 이 선은 1차원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은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길이로 얘기한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이 선의 특수한 형태는 문자열, 그 다음에 호, 사슬, 체인 같은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 선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망분석,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프랙틀 차원, 그 다음에 도표 이론 방법과 형상 관측,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망분석은 선 자료를 회로로 연결하고 순환성을 갖는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프랙틀 차원은 자기 자신을 계속 축소 복제해서 무한하게 이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선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 이 면은 한정되고 연속적인 2차원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각형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면은 경계를 포함할 때도 있고 또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자동 상관관계를 조사하거나 공간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영상소, 픽셀. 여러 번 다뤘어요. 우리가 Picture Element, 픽셀. 이 영상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영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단위예요.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영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셀이에요. 그리고 역시 이거는 2차원 영상소를 의미하겠죠. X, Y. 주로 2차원 행렬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격자 셀, 그리드 셀. 역시 이것도 연속적인 면의 단위 셀을 나타내는 2차원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영상소와 그리드가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영상소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는 바둑판처럼 선만 그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바둑판처럼 선을 그려놓은 거지만 실제로 그 바둑판이 만나는 모든 점들이 높이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EM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방식이 바로 이 그리드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 또는 주석이 있죠. 이 기호는 뭐예요? 지도 위에 점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형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은 설명을 다는 거죠. 지도상 도형적으로 나타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로명이라든지 지명, 고유번호, 차원 등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 밑에 나타난 그림들이 이제 점, 선 또는 선분, 그 다음에 연속선이라는 선, 그 다음에 호로 연결된 선, 체인으로 연결된 선, 그 점 하나에 선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노랗게 표현된 게 면적, 그 다음에 영상소, 픽셀로 나타난 게 이미지 데이터예요. 이미지를 확대해서 픽셀을 보이게 확대해 놓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격자셀, 그리드를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제 특성 정보 중에서 두 번째 영상 정보, 이미지 인포메이션 또는 이미지 데이터예요. 항공기나 인공위성 사진, 즉 비행기나 위성에서 찍은 영상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선명하죠. 이게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 기지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잡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미사일 발사대가 있고 뭐 여기가 관제소라고 추측되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정보는 직접 항공기나 인공위성에서 컴퓨터로 바로 넣지 못하는 경우, 즉 디지털 값으로 촬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캐너와 같은 입력 장치로 읽어서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켜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보는 영상소 단위, 즉 픽셀 단위로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게 되고, 이거는 격자형, 이 픽셀은 정사각형이죠. 또는 격자 방한형, 같은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자료가 처리되고 조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성 정보의 마지막인 속성 정보, attribute data, 속성 정보예요. 이거는 지도상의 특성, 질, 그 다음에 서로 지도상에 있는 내용물들의 관계, 그 다음에 지형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 정보의 자료는 문자로 구성되는 경우 또는 숫자로 구성되는 경우 아니면 문자와 숫자가 혼합돼서 구성되는 이러한 구조로 보통 행렬의 형태로 저장이 되죠.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GIS에서 그 속성 테이블 쭉 열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행렬 또는 테이블의 형태로 쭉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 정보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느냐, 말 그대로 그 대상이나 대상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 참조 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의 색인, 그리고 공간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속성은 도형 요소에 의해 나타난 성질을 문자나 숫자 또는 두 개를 혼합해서 그러한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형 참조 자료는 물리적이거나 인공적인 고유의 지형의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또 지형 세기는 뭐지요? 지형 인식을 위해서, 자, 이게 뭐다 라는 거를 지도상에서 또는 도면상에서 요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에요. 또 지도의 형상을 특정 지역에 가져다 놓는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관계, 이건 지도 형상의 관계 또는 연계성, 그 다음에 인접성, 이런 거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마 이런 도면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특히 도로도 같은 거. 요즘엔 이제 거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물론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지도를 보고서 어디로 갈까 할 때 바로 오른쪽으로 연결된 도로는 몇 번 페이지에 연결된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죠. 또 왼쪽 도로로 연결되는 거는 그 종이가 끝나면서 몇 번째 페이지로 연결된다. 또 위아래도 페이지 번호를 적어 넣어서 요 다음에 연결되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다라는 그런 공간관계를 쉽게 색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